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전에 인터뷰를 하고 처음 만나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한번 대망의 프로그램 첫 회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이름은 내 새로운 친구 마리모 수경정원 만들기입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이제 키트로 제공된 활동지를 피고 여러분의 이제 기분에 맞는 표정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네, 여기 프로그램 1회기로 되어 있는 활동지 바로 펼쳐보고 위에 보시면은 네, 지금 PPT 화면에 나와 있는 표정이 보이실 텐데요. 네,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이 참여하면서 조금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멈추고 충분히 생각하거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현대인이 고질병, 거북목과 허리 문제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 전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목 운동을 한번 해줄게요.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손으로 고개를 잡아 아래로 쭉 내려주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고개를 아래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뒷목이 좀 당기실 텐데요. 네,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한번 살짝 힘을 줘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고개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 네, 고개를 올리면은 네, 목이 당기는 느낌이 드실 텐데 이 상태로 네, 입술을 쭉 한번 내밀어 볼게요. 그러면은 목이 좀 더 잘 늘어나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양손을 들어서 한쪽 팔꿈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그다음 양손을 번쩍 들어서 기지개를 한번 펴주세요. 후, 마지막으로 저희가 손을 많이 움직일 거여서 손목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손등을 앞으로 해주고 아래로 눌러줄게요. 반대손도 동일하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쭉 밀어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아, 네. 오늘 뭔가 프로그램 잘 해낼 수 있겠죠, 저희?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저저번 주가 추석이었는데요. 다들 추석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 그때 활동지 맨 뒤에 메모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서 수업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께서 강의 들으시면서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명절하면은 음식 제일 먼저 떠올라요. 대표적인 명절 음식은 전이나 송편인 것 같아요. 다들 만나게 드셨나요? 아니면 열심히 만드셨나요?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의 경우는 이번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기도 했고, 디저트로는 평소에 먹기 힘든 약과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석을 유독 좋아하는데, 추석을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름달입니다. 제가 얼굴이 동그래서 보름달 같다는 이야기도 네, 많이 듣는 편인데요. 네, 저는 동그란 보름달만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손을 모으고 제 소원을 하나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동 반사처럼 소원을 비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보름달이 동그란 게 이제 꼭 명절의 핵과일과 비슷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과일과 비슷한데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사람들은 그해 수확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작과 소망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 보름달 외에 또 소원을 비는 이런 풍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저는 별똥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솔직히 보기가 힘들지만 비교적 하늘이 좀 맑은 지방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특히 막 해외에 불빛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가면은 별이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별똥별이 더 잘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죠. 별똥별이 그래도 보름달보다는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소원을 빌어도 뭔가 소망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생각해보는 질문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갑자기 별똥별이 우리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소원을 바로 이루어줄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망 세 가지를 영상 잠깐 멈춤 누르시고 활동지에 모두 적어주세요. 네, 활동지 첫 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여러분의 소망을 적는欄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 세 가지를 모두 작성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원을 들어주는 별, 달과 관련된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고백 멘트를 아시나요? 예전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고 요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 특히 노래 가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바로 밤하늘의 달도 별도 따서 너에게 줄게 입니다. 이 멘트는 정말 달콤하고 감성을 자극하지만 조금 더 냉정한 입장으로 봐서는 좀 빈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달과 별을 실제로 따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냉정하신 분은 어떻게 따줄 건데 물어보고 저희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별과 달과 같은 무언가를 저는 따서 왔어요. 따서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말이죠. 달처럼 귀엽고 동글동글하고요.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리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동안 새로운 반려식물인 마리모에 대해서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리모란 호수에서 사는 담수성 녹조류의 일종으로 공 모양의 이끼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마리모는 물살에 따라 이끼가 움직이면서 점차 부드럽고 동그란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마리모의 수명은 대략 200년 이상 된다고 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지 않나요? 조금씩 커져가다가 이제 100년이 넘으면 야구공 정도의 크기?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리모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의미는 바로 당신의 소망을 이뤄드립니다입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 아칸호라는 호수에서 산 한 부족에서 그 계급 차이가 존재했는데 그 계급 차이를 이기고 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둘의 사랑이 이제 마리모가 되었다는 속설이 있고 마리모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모는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광합성도 그렇고 잘 관리를 해주면은 물 위로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이때가 마리모가 소망을 들어준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리모의 의미는 여기 마리모의 속뜻란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이제 저희의 소망을 가득 담아서 마리모 친구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게요.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분 마리모의 특징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한번 담아서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랑 그 이름을 이 활동지에 적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 친구 마리모의 정원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키트에 들어있는 매트랑 그리고 풀획이라고 적혀있는 키트 상자, 그리고 물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럼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리본을 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를 모두 풀러줄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마리모가 살 수 있는 어항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모와 여러 가지 꾸민 재료들. 저는 이제 조개 껍데기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래 색은 저희가 랜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활동지에 내가 살게 될 정원들을 한번 구상해 볼게요. 활동지 여기 왼쪽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에 어떻게 구상할지 한번 작성해 주세요. 우선 모래나 여러 가지 먼지가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책상에 매트를 한번 깔아줄게요. 매트의 경우 이제 모든 회기에서 사용하니까 네, 따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트를 이렇게 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찍찍이를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둘을 맞대어서 고정시켜줍니다. 네 곳 모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만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플라스틱 어항에 아래에 저희가 준비된 색자갈을 한번 깔아볼게요. 모두 매트 위에서 진행해주세요. 짠! 구도를 살짝 바꿔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득 담은 우리 마리모 친구의 집 수경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투명돌 두 개부터 한번 배치해 볼게요. 저는 이 돌들의 경우는 살짝 모래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약간 호수나 바다 안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서 살짝 안에 넣어서 심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한번 심어볼게요. 나무는 잎이 조금 넓은 것과 좁은 나무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각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되세요. 나무가 살짝 뜰 수 있으니까 조금 힘을 줘서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자르고 진행을 하셔도 되세요. 집에 있는 가위로 조금만 잘라볼게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조금 깊숙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나무를 이렇게 심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위에서 보는 거랑 앞에서 보는 거랑 아무래도 굴곡 때문에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나무는 이 정도까지만 심어보고 이제 나머지 꾸밈 재료들로 꾸며볼게요. 우선 우리 마리모가 좋아하는 불가사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힘을 줘서 안에 심어주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리모의 친구 저희 물고기 2마리도 배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고기 이 2마리가 우리 친구 마리모를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리모를 위치할 그 주변에 한번 배치시켜 볼게요. 얘도 살짝씩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준비한 조개 껍데기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이게 실제 조개 껍데기다 보니까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조심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리모의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해요. 네, 물을 갈아줄 때마다 저희 꾸밈 재료가 조금씩 위치가 바뀔 수 있고 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앞에는 좀 금붕어들, 우리 마리모 친구 금붕어들의 존재감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 앞에는 조개 껍데기 배치하지 않았고요. 옆쪽 그리고 뒤쪽에 우리 예쁜 조개 껍데기들을 많이 배치해 놓았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우리 소망이 가득한 마리모의 집이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마리모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품 안에 들어있고요. 마리모를 지금 보시면은 살짝 완벽한 원형의 모양은 아니에요. 타원형, 약간 삼각형 느낌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마리모를 저희가 마리모한테 빌 소망을 가득 담아 한번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끼들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남은 이 마리모라는 게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마리모가 사실은 한낱 이끼였지만 지금은 행운의 상징으로 불리우죠. 너무 세게 누를 경우는 살짝 납작해지면서 모양이 변형될 수 있고 그게 다시 동그랗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살만 눌러주면서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원형이 된 마리모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정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물고기들 사이 그리고 어항의 가운데에 놓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마리모까지 들어간 마리모 정원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경우 지금 생수로 보이지만 사실 이거 수돗물이에요. 생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독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모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수돗물이 제일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돗물로 준비해주세요. 너무 세게 부을 경우 여기 모래가 침식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꾸몄던 것들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살살 조금씩 부어줄게요. 벽면을 따라 이렇게 부어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벽면을 타고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이 찬 것 같으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로 부어보고요. 물이 쉽게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로. 혹시나 떠오르는 꾸밈 재료도 있다면 한 번씩 눌러줄게요. 맨 처음에 모래가 살짝 뜰 수 있는데요. 한번 손을 대서 눌러주면은 얘가 흩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저만의
마리모 수경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 마리모의 수경 정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썼던 소망을 한 번씩 되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모가 이 물 위로 뜨면은 기분이 좋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소망을 이뤄줄 것이니까, 네. 무슨 일이 생기거나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을 저희 마리모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반려식물 마리모의 수경정원 만들기 완성하였습니다. 마리모 정원이 너무 예쁜데요? 네, 마리모가 물 위에 뜰 때 말할 첫 번째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주시고 활동지에 같이 적어주세요. 우선 저희 마리모는요, 네, 2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돼요. 조금 손이 가긴 하죠.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수보다는 수돗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광합성은 좋아하지만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싫어해요. 마지막으로 서늘한 온도를 좋아해요. 만약에 마리모가 살짝 노란빛이 돈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 마리모 집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럼 마리모가 다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마리모는 그리고 저희 반려식물은 여러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만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모두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모라는 반려식물은 모두 나의 편이에요. 절대 나를 해치지 않고 나의 편이니까 네, 우리 모두 마리모를 열심히 키워서 야구 크기만큼 키워보아요. 마리모가 주는 행운들을 모두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길 저희 마리모와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기분이 어떤지 저희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또 체크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물은 예쁘게 찍어서 저희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이제 어떤 결과물이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렇게 댓글도 같이 달아주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지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처음 프로그램 진행해 보셨는데요. 모두 어떠셨을까요? 프로그램 진행하신 소감, 오늘의 한 줄 평은 여기 활동지 뒤편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어주신 내용 토대로 다음 회기 그리고 이번 8회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보완하고 조금 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회기 때 만나요.